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그리고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은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장, 내일장 2부 첫 순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급락하는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해보고 또 대처 방법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네, 일단은 급락하는 종목들 구조를 해보기 전에 오늘장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리뷰부터 해주세요. 네, 우선 이제 오늘 시장에서 좀 특징적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제 파월 의장의 한마디가 영향이 좀 컸다라고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금리를 올리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일축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일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피치 못하게 어쩔 수 없이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시장에 대한 영향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의 영향이 실제로 끼쳤던 부분이 결국에는 저희가 보통 성장주라고 부르는 빅테크 섹터였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하락을 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 것이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업체들을 지수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필라델피아 지수가 나쁘면 다음날 국내 반도체 업종이 안 좋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맞을 수 있는 게 결국은 미국의 반도체 업체들이 안 좋았고 그 안 좋았던 내용들이 국내에도 비슷하게 적용되면서 결국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보통 빅테크라고 부르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챗GPT를 기반으로 시작으로 한 AI라든지 신사업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관심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에 이제 성장주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제 금리가 낮다라는 이제 전제 조건이 하나 필요하다는 점 생각해 보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일축했다는 점에서는 이제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은 아니다라는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국내 반도체 업종도 오늘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올 초 들어서부터 반도체 업종 좀 체크를 해본다라고 하면은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 정부에서의 대규모 투자,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굉장히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삼성전자의 자연 감산이라든지 하는 코멘트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반도체 업종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거치고 가는 시기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111이라고 조금 생각이 되거든요. 그 111 같은 경우가 알츠하이머 초기 환자 대상으로 한 도나네맙이라는 약입니다. 이것이 임상 3상이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생각보다 긍정적인 임상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국내에서 이제 치매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시장에서 좀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치매만 아니더라도 결국에 바이오 관련주들 같은 경우가 특징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좀 방어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방어주적인 특성이라는 것이 어떤 뜻으로 저희가 조금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결국은 시장이 나쁠 때 수급이 쏠릴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이 최근에 오늘 흐름이 나빠지면서 이런 바이오 관련된 업종 이슈가 나오면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제 이 부분들이 방어주라는 차원에서 좀 저희가 생각을 해본다면 반대로 시장이 오늘 나빴던 시장이 다음 주에 좋아진다라고 하면
금세 또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제 바이오 업종이 이 시세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오늘 같은 경우에 파월 의장의 한마디에 의해서 증시 자체가 조금 나쁘게 시작했고요. 나쁘게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국내 반도체 업체 시가총액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힘을 못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해볼 수 있고요. 오히려 시장을 조금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바이오 관련주들이 호재에 따른 훈풍이 불기 시작했다는 점, 그리고 이 부분이 2일, 3일 연속해서 이어질 경우에 관련 바이오 업종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보자까지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FOMC 일정을 소화한 우리 증시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래도 약간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나 오늘은 좀 시장에서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가 치매 치료제와 관련한 이슈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 지수가 크게 오르지 못하는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지게 되면서 코스피 시총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주들이 모두 1%대 내외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 급락하는 종목들에 대한 대응 전략도 이어서 살펴봐야 할 텐데요. 2시 30분을 기준으로 급락하는 종목들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입니다. C큐브라는 종목인데요. 오후 2시 30분을 기준으로 20%가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로 주목을 받으면서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다가 오늘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시간을 기준으로는 8,440원대 가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S바이오메딕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S바이오메딕스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을 한 종목입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 잘 가는 모습을 보이는가 싶더니 크게 좀 빠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환과 관련된 기업인데 영업 손실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실적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못하다라는 기업 리뷰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빠지는 기준을 보면 17%가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시간 기준으로 19,000원 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라는 종목인데요. 고급 산화철 시장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역시나 페라이트와 관련된 종목인데요. 오늘 페라이트 관련주 조금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2%가 넘는 급락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3거래일 동안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가 오늘 시장에서는 빠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 기준으로 23,350원 선을 지나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이준 코스메틱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주가가 좀 빠지고 있습니다. 11%가 넘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는 7,430원 선 정도를 가리키고 있고요. 마지막 종목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텍 살펴볼 텐데요. 심텍 같은 경우에는 6%가 넘는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살펴봤을 때 1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적자 전환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오늘 이렇게 종목들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셨습니다. 앞서서 화면으로 보셨던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과 또 궁금하신 종목들 있으신 분들은요. 저희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님들과 함께 도움 말씀 드릴 테니까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장님과 함께 첫 번째 종목부터 구조를 해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이지입니다. 이지라는 이 종목 테슬라의 페라이트 사용 기대감이 좀 많이 모아지기도 했는데 오늘 페라이트 관련주들 조금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양상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이제 페라이트 관련주들 이제 방금 등락이 좀 엇갈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지 같은 경우에 이 부분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페라이트 관련주라는 것이 결국에는 테슬라가 히토류를 대체해서 이제 페라이트를 연구 자석으로 이제 활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관련된 이제 업종들이 종목들이 시장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 특히 이지 같은 경우에는 페라이트 재료가 되는 이제 고급 산화철 시장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고급 산화철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이 종목이 페라이트 관련한 이슈가 있을 경우에 시장에서 관심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요. 또한 시장에서 이제 바로 어제였죠. 어저께도 이제 굉장히 높은 시세가 나오게 되면서 그런 시장의 이제 관심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되는 모습들이 보여주었었는데요. 또 거꾸로 역으로 조금 생각해 보면 이런 부분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장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고 페라이트가 아니라 주도주가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주도주로 올라오게 되면서 페라이트 관련주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종목 선별이 좀 진행 중이구나라고 조금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지는 1등이 아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해봐도 될 것 같은데요. 1등이 아니라고 해서 꼭 나쁜 것이냐 하면 또 그 부분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관련된 연관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부분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붙을 시기가 온다라고 하면 수급이 붙을 이제 기회가 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이제 페라이트 같은 경우에 이 테마가 단기간에 끝날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테마라는 점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매력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LFP 배터리, 페라이트 이런 다양한 이슈에 대응이 가능한 종목이라는 점입니다. 보통 저희가 시장에서 한 가지 이제 테마에만 걸리는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그 종목의 가치가 굉장히 좀 높다라고 좀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좀 다양한 파트에서 이제 엮이는 이제 이슈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지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저희가 조금 고려를 했을 경우에 오히려 페라이트 관련주라고 저희가 놓고 얘기를 좀 해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 시장에서 오늘 같은 경우 선별받지 못했지만은 아직까지 시장에서 상승 여지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요. 또 LFP 배터리 관련주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장에서 이제 2차 전지는 아직까지 핫한 테마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페라이트 관련주뿐만이 아니라 LFP 배터리 관련주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만큼 여러 가지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일단은 지금 시간 기준으로 급락을 하는 만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좀 걱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버티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지 같은 경우에 시세가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시세가 가파르게 좀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좀 조정폭이 사실 적은 것은 아닙니다. 조정폭이 적은 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낙폭이 좀 크긴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시세를 이제 신고가 영역이라고 저희 많이 부르죠.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 한 단계에서 낙폭이 크긴 하지만 조정을 거치고 있다는 점 생각해 보면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은 이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좋으냐라고 하면 지금 가지고 계신 보유자 영역에서는 이제 들고 기다리시는 버티는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하락폭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하락폭은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조금 더 낮은 가격에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신규 진입 매수가는 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이제 2만 원에서 매수했을 경우에 지지선 하단 이탈하는 가격인 16,000원. 그리고 신규 진입했을 경우 목표가는 오늘 있었던 고점 부근인 28,000원으로 정했습니다. 네, 이지와 관련해서는 페라이트 관련주 1위는 아니다라고 했지만 다른 산업에도 좀 주목을 해보실만 하고요. 가격 전략으로 신규로 진입을 하게 되신다면 2만 원대를 잡아주시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그리고 신규 진입 목표가는 28,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버티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 또 구조해볼 종목이 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인데요. 전거래일에는 급등을 했지만 오늘 다시 급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본격적인 상승 추세를 기대하기는 아직 좀 이른 걸까요? 네, 약간은 이제 상승 추세를 본격적으로 기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제이준 마스크팩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고요. 마스크팩과 이제 화장품 등을 제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를 조금 생각해 보면 그 부분이 대표적이죠. 중국 리오프닝이라는 내용이 이제 있을 때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이제 마스크 오프라든지 마스크를 벗는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수요가 늘어난다는 내용이 나왔을 때 시세가 좀 크게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요. 중국 리오프닝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국내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년 연말 올 초에도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들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자체는 주가에 선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더 가져가는 것이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외하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 그러면 핵심은 이렇게 되겠죠. 가장 이제 판매가 많이 되는 부분은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그 마스크팩을 살 수 있는 이제 소비가 이제 활성화되는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올해 춘절이었죠. 춘절 연휴 때 서비스업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굉장히 이제 언급이 많이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서 중국 경기가 정상화되고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반대로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명확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 PMI 수치 같은 경우가 컨센서스보다 대비 하락해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결국 아직까지 이게 경기가 정상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물음표, 미지수 이런 부분들이 좀 붙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결론은 굉장히 좀 심플해지겠죠. 중국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특히 화장품 관련주 전체겠죠. 화장품 업종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도 이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은 선반영되었다라는 점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중국의 경기가 정상화됐을 경우에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다는 점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서는 제이준 코스메틱 주가가 충분히 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많이 빠진 상태고 지금 어제 상승했고 오늘 그 상승 여력이 조금 더 감소한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는 다소 좀 보수적인 시각이 필요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네, 제이준 코스메틱은 마스크팩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데 중국 리오프닝 수혜주로 거론이 되기는 하지만 선반영됐다라는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어제는 급등했지만 오늘은 급락하는 만큼 보유하신 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지금 이제 현재가 대비했을 때 어제 상승했고 오늘 이제 조정이 나왔잖아요. 조정이 나왔고 근데 어제 상승을 완벽하게 못했고 오늘 조정이 나온 이유는 굉장히 좀 명확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8,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는 매물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 매물대를 돌파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는데 굳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굳이 이 매물대 돌파를 시도하는 것을 이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종목을 좀 굳이 이제 보유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 종목은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보지 마시고 재진입을 하는 것이 괜찮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재진입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6,600원입니다. 최근에 봐야 한 며칠 전이죠. 며칠 전에 있었던 가격 하단 부분입니다. 상승 초입 구간에 있었던 가격 6,600원이고요. 재진입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어서 있었던 가장 가격 하단 부분이 이게 5,700원입니다. 그리고 재진입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7,900원으로 정했거든요. 아무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 8,000원부터 10,000원까지 매물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것보다 약간 낮은 호가에서 이제 목표가 잡고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일단은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는 가지고 계시는 분들 일단은 도망을 가보시고 재진입을 해보자라고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재진입을 할 수 있는 매수가에 대해서는 6,600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7,900원대 그리고 손절을 한다면 5,700원 정도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심텍이라는 종목까지 구출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적자 전환된 상황이잖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심텍 같은 경우에는 PCB 모듈로 이제 시장에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반도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기가 어려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분기에 실적 발표됐는데 약 영업 손실이 한 320억 정도 나왔고요.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전년은 아니었는데 올해는 적자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은 실적이 나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라는 점까지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어느 부분이 나빴냐라고 하면 일단 매출액 자체가 줄었습니다. 원래 기존에 이제
기존에 증권사에서 예측했던 매출액 대비했을 때 한 14% 정도 하회했고요. 실적도 적자가 났으니까 당연히 이제 더 나빴었겠죠. 결국에 이제 이것이 어디서 발생했느냐를 좀 짚어봐야 되는데, 이 회사가 결국은 PCB 모듈에서 이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PCB 모듈이 어떠냐가 제일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버향 매출이 제일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이 좀 제일 아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분기 대비했을 때 31% 정도 매출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서버향 매출은 어떤 거냐면요. 결국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핀텍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DDR4에서 DDR5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디램이 한 세대 올라가고 세대 교체가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가 많을 것이다라는 얘기였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오히려 역으로 그런 상황들이 안 벌어지게 됐다는 게 좀 말씀드릴 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신텍 같은 경우에 이제 서버향 매출이 부진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DDR5 관련해서 이제 서버향 매출이 높을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점 생각해 보면, 결국 이제 신텍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 업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까지 이제 곁들여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연동이 된다라고 하면 저희는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삼성전자 대표적일 수가 있겠죠. 하이닉스도 대표적일 수 있겠고요. 결국에 메모리 업황이 괜찮아진다는 것은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것이거든요. 디램 가격이 상승을 하게, 말 그대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고, 그러면 디램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 그러면 관련된 회사들이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것인데, 반대로 반도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제일 어두울 때가 제일 좋은 시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디램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으면서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되면서 최근에 굉장히 좀 어려움을 좀 겪고 있었잖아요. 최근에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 결국에는 이제 한번 극복할 수 있는 기회, 계기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이런 부분들 저희가 종합적으로 좀 생각해서 고려를 해본다라면 이 부분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디램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 이제 6개월 정도 앞서서 시세가 결정이 되죠. 어저께 나왔던 마이크론 발표에 의하면은 디램 가격에 대한 하락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라는 비슷한 코멘트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이런 코멘트가 나왔다는 것은 결국에 메모리 업황이 최근에 이제 거의 바닥권까지 왔다는 것이고, 지금부터 반등 구간에 들어설 거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메모리 업황이 돌아선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실적이 연동될 가능성이 높은 신텍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실적적으로도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보았을 때 당장의 적자는 아쉽습니다. 적자는 아쉽지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가장 어두울 때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 좀 유지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잘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신텍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 업황과 잘 연동이 되는 업체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도 앞서서 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가장 어두울 때 매수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긴 하셨는데, 그래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실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신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신 그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대로 보유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작년 이제 5월 달에 이제 5만 원이 넘어갔던 가격이 현재 27,000원, 그때 대비 한 50% 정도 하락한 가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최고 저점, 올해 이제 1월 달에 있었던 것이 한 25,000원 정도가 저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주가 자체가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는 이 종목을 손에서 이제 떠나보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들고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오늘 가격이 최근에 있었던 저가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가에서도 신규 진입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요. 만약에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25,000원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최저가, 이제 하단 지지선 이탈하는 가격이고요. 목표가는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3만 원인데요. 3만 원이라는 가격이 왜 나왔냐면, 결국에 이 3만
3만 원 가격에 121선, 61선 같은 이 장기 이평선들이 물려 있는 가격입니다. 결국 이 가격을 돌파하는 것이 매물이 많기 때문에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3만 원, 중기적으로는 3만 3천 원 잡았습니다. 만약에 매물대를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인 3만 3천 원까지는 충분히 트라이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네, 그렇죠. 일단 씹텍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고요. 만약에 진입을 해보신다면 현재가에 진입을 해보시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3만 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3만 3천 원까지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은 2만 5천 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님과 함께 오늘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수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 나와 계십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지난 중가 베팅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오늘이 조금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콘텐츠주가 약간 부진한 모습을 오늘은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콘텐츠리 중앙 가지고 오셨었는데 어떻게 좀 리뷰해 주실까요? 좋지 않죠? 네, 일단 수익을 드려야 하나 전체적으로 콘텐츠주들이 바로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아쉽게도 종목별로 기업별로 조금은 다른 모습을 좀 나타낸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콘텐츠리 중앙 제가 제시드렸던 제시가 대비 엄청나게 빠진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대 이제 보합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콘텐츠리 중앙 현재 구간도 매수 가능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은 OTT 업체들이 많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제가 이제 3, 4년 전만 하더라도 넷플릭스만 썼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제 핸드폰을 보면 쿠팡 플레이도 있고 웨이브도 있고 또 이제 티빙이라고 하는 또 어플도 이제 계속 이제 쓰는 걸 보아하니 저도 그런데 아마 다른 소비자들도 저는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OTT 플랫폼이 많은 만큼 만들어내야 되는 컨텐츠의 이 편수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고 또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야 이 컨텐츠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떤 작품이 흥행을 할지 모르잖아요. 일단 많이 만드는 것이 확률적으로 더 좋다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현재의 가격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OTT 업체가 많아지고 있는 콘텐츠 시장입니다. 그래도 일단은 짚어주셨던 콘텐츠리 중앙 현재가에 매수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전략을 짚어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시장 일단은 FOMC 이슈를 해소를 해서일까요? 일단 이걸 소화를 시키면서 시장이 조금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양새가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 많이 짚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코스피 시장도 하락에서 나타나는데 박스권에 등락하는 장세가 거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 속에서 더욱더 종가 베팅을 할 종목 한번 알아봐야 할 텐데 키워드 힌트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힌트는요. 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나왔어요. 꿈, 드림. 네. 이상하죠? 아니 주식을 하는데 왜 저 친구 나와서. 꿈을 줬는 종목이겠네요. 역시 앵커님이십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장성이라고 하는 혹은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그것을 우리가 이제 꿈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꿈을 먹고 지금 자라날 수 있는 섹터에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키워드는 꿈으로 좀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를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요, 이사님.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섹터는 어떤 섹터에 좀 속할까요? 아마 시청자분들 중에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을 먹고 자라는 섹터는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사실 2차 전지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소외받았던 제약바이오주들의 반등세가 오늘 굉장히 강하거든요. 셀트리온 그룹주, 한미그룹주,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러한 대형주들이 오늘 강한 모습을 보였기에 저는 이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제약바이오 중에 그동안 조정세가 강했던 하지만 실적에 대한 성장, 기대감, 꿈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오늘 종가에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 섹터 자체를 전 좀 보고 싶기는 해요. 일단은 사실 뭐 꿈은 있지만 주가가 그에 발맞춰서 다 가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럼 제약 바이오 섹터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를 수 있다라고 보실까요? 일단 제약 바이오는 장기적으로 보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워낙 변수가 많은 섹터이다 보니 눈에 찍히는 실적 기준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기업이 수면 위로 떠오르진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를 보는 쪽은 지금 당장 이 기업이 돈을 못 벌지라도 만약 임상이라고 하는 테스트가 성공을 했을 때에는 어마어마한 돈을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금액을 벌어들일 수 있는 게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의 투심이 살아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코로나 때 이 제약바이오 쪽 중에 강한 쪽이 있었고 약한 쪽이 있었어요. 강한 쪽은 당연히 진단키트를 만드는 쪽. 하지만 약한 쪽은 임상시험을 통해서 신약을 만들어내야 되는 쪽. 왜? 환자들을 한 곳에 모아서 실험을 못하는 그런 시기다 보니까 코로나 때 못했던 그런 임상 테스트가 이제 중국에서 천천히 진행되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제약바이오 쪽에서 제가 실적을 강조드려서 셀트리온 그룹주, 한미그룹주 그리고 특히나 한미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달에 종가 베팅 공략주로 제시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25%, 30% 수익을 한번 챙겨드렸기 때문에 일단 실적보다는 오늘은 기술력에 좀 기대를 걸 수 있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투심 자체가 제약바이오 특히나 1분기 지나오면서 2차 전지, 로봇, AI 변동성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들이 그 익숙함을 못 잊어서 지금 또 제약바이오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시장의 좀 흐름에 딱 맞춰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신 것 같기는 해요. 제약 바이오 섹터 오늘은 또 치매 관련주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뭐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뭐 발견이 될 것이다, 개발될 것이다라는 이슈 때문에 장 초반에 상한가까지 찍었다가 살짝 밀리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제약 바이오주 흐름을 보면 제가 좀 살펴봤을 때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뭐 장 초반에는 신약 이슈로 올랐다가 뭐 다른 이슈로 올랐다가 쭉 빠지던데 이거 접근하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규모가 큰 기업을 좀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은 기술력이 없고 안 좋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선 변동성이 굉장히 클 수 있는 섹터고 사실 설명드리는 저도 제일 부담되는 쪽이 제약바이오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리포트를 보고 저희가 공부를 한다 한들 단어가 너무 어렵습니다. 어렵죠. 제품에 대한 이 글도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물며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은 제약바이오 중소형주를 여러분들이 일일이 컨택을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제약바이오 쪽에 현재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으니 대형주 위주로 먼저 보시는 전략을 꾸려보시는 게 지금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오늘 종가 베팅 가지고 온 종목도 조금 큰 종목으로 갖고 왔다라는 힌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큰 종목이다라고 하니까 저도 매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업은 SK 바이오팜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아마 뭐 SK 바이오팜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믿고 좀 투자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SK 바이오팜 사실 그렇게 좋은 실적을 기록한 상황은 아닙니다. 뭐 어느 제약바이오사가 다 그러하듯이 사실 올해 1분기는 바이오시밀러 쪽,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한 많은 기업들은 그렇게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어요. 지금 SK 바이오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힌트를 뭐라고 드렸죠? 꿈이죠. 그렇죠. 자, 에코프로 BM이 현재 그 주가에 맞는 실적을 보였기 때문에 그 주가가 만들어진 건가요? 아니잖아요. 기대가 그죠? 아니죠. 3년 뒤에, 5년 뒤에, 7년 뒤에 모든 것을 지금 선반영시켜서 주가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SK 바이오팜도 이 뇌전증이라고 하는 이 신약에 대해서 엄청난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어요. 사실 뇌전증 신약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단 SK 바이오팜은 시장에서 2인자의 지금 위치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제 1인자의 위치에 처해 있던 이 신약이 올해 이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그러면 다시 특허를 받아야 되는데 그 틈새를 지금 SK바이오팜이 조금씩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뇌전증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SK바이오팜이 지금보다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요소로 작용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제약바이오의 가장 큰 단점, 바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저는 SK바이오팜 여러분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기회가 되신다라고 하면 저는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매력도는 높다라는 의견까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뇌전증 치료제와 관련해서 1위 기업이 특허가 만료되는 그 시점, 틈새 시장을 잡아서 SK바이오팜이 조금 긍정적인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뇌전증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스라엘에서 시판 허가를 받았다라는 소식도 들어와 있더라고요. 네, 일단 호재 뉴스가 하나가 있고 악재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호재 뉴스는 앵커님이 말씀 주셨다시피 해외에서 계속해서 좋은 판로를 지금 뚫고 나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산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금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표하는 이유는 바로 해외에서 인정을 받은 거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제약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에서만 잘 팔면 안 돼요. 국내는 당연히 잘 팔려야 되고 해외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야 그만큼 그 기대를 가지고 이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악재 뉴스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이 SK바이오팜만 있지는 않겠죠. 여러 기업이 지금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업들과의 이 경쟁력의 기준으로 저는 만약 SK바이오팜이 이겨낸다라고 하면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 SK바이오팜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소외받았습니다. 네, 지금 하락을 살짝 하고 있다. 오늘에서야 드디어 양봉을 띄우고 있잖아요. 거의 2년 내내 조정이라는 표현이 맞을까요?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특별한 뉴스도 없었고 특별한 수급도 없이 지금까지 이제 조정이 나온 상황인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뇌전증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슬슬 기대감이 아닌 현실화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래량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음을 차트에서 좀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종가 사실 내일부터 연휴잖아요. 연휴이기 때문에 연휴 전날 매수하는 것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닐 수는 있어요. 하지만 FOMC라고 하는 변수가 일단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저는 현금 여력이 되신다라는 분들이라고 하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충분히 매수를 하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손절가는 63,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하면 그때는 손절하셔야 된다라는 의견과 함께 만약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이나 1차적으로는 85,000원의 목표가를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SK바이오팜과 관련해서 그간 많이 흘러내렸지만 양봉을 띄워줬고 앞으로의 좀 가격 전략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일단 목표 주가는 85,000원, 손절 라인 63,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마감 동시호가 구간 상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 지금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0.13% 약보합권에 자리를 하면서 2,500선은 무너진 상태입니다. 2,498선에서 마감 준비를 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그래도 강보합권에 들어갔습니다. 0.3%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845선에서 거래 마감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급 상황도 약간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과 개인 투자자들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 많이 매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에 나서면서 개인 투자자들만이 모두 상승세 이제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이 시장 속에서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네, 일단 전체적으로 코스피 대비해서는 코스닥이 조금은 더 낫다라는 평가를 드릴 수밖에 없는 오늘 시장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에코프로 비엔과 에코프로가 장중에 변동성을 보이긴 했으나 결국 플러스로 마감이 됐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 2차 전지 내에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고 또 여기에 계속 강조드렸던 그리고 아마 제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종일
제약바이오 오늘 괜찮다라는 이야기 방송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제약바이오 쪽이 살아나면 당연히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높은 코스닥지수가 살아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셀트리온 그룹주, 한미그룹주 이러한 실적이 나오는 그리고 기대감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업 위주로의 수급이 오늘 굉장히 좋았다라는 평가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조금 아쉬웠던 쪽은 반도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또다시 지금 밀려 내려오면서 반도체는 언제 그럼 올라가는 거야? 라는 많은 투자자분들, 시청자분들의 지금 궁금증 그리고 고민이 좀 많이 쌓여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반도체 쪽은 마음을 좀 편안하게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좋잖아요. 이 주가라고 하는 것, 주식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반도체 IT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있으나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는 어떤 수치상 변화되는 모습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지금은 수급이 실제로 들어가고 있는 제약바이오 쪽 혹은 2차 전지 순환매에 조금 더 빠르게 편승하는 트레이딩에 더 집중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연휴를 앞둔 날 치고 수급은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휴 동안에 특별한 변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 우리나라 시장 충분히 더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더 많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대할 요소도 있긴 하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면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듯이 반도체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반면에 그래도 제약 바이오주들의 흐름은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섹터들 말고 또 짚어볼 섹터가 있을까요? 일단 이거 외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은 저는 엔터주들을 꼭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하이브라든지 JYP 엔터라든지 어제까지 좋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느 정도 일정 차익 물량이 좀 나오면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저는 너무 걱정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실적이 잘 나올 거니까 엔터사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조정을 오히려 이용하는 또 매수의 찬스로 한번 삼아 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페라이트 관련주들도 오늘은 약간 등락을 다르게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래도 이런 시장 속에서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있기 마련이긴 한데 그래도 오늘은 좀 등락하는 종목들이 좀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마감 이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FOMC 일정을 소화했던 우리 증시 드디어 마감을 했습니다. 빅 이벤트를 소화하면서 우리 증시는 오늘 하루 종일 방향성을 잡지 못하면서 특히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큰 변동성이 나타난 시장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장은 마감을 한 상황 속에서 내일은 그렇다면 어떤 히든 카드가 있을지 주목해볼 만한 게 어떤 건지 저희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일단 신한금융센터 이호석 사장님께서는요. 바이오주를 공략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다음으로 김한진 이코노미스트께서는 게릴라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께서는 테마별로 순환매가 일어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걸 보신 이사님 의견은 어떠실까요? 일단 결국 우리나라 시장의 키는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좀 변화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약바이오와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이유 또한 외국인의 수급이 그쪽에 지금 러브콜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닥권에서의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제약바이오 쪽에 들어왔다라는 부분에 저는 포커스를 맞춰본다라고 하면 다음 주까지의 이 지속성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 앞서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이 나오든지 아니면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SK바이오팜 한번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또 리오프닝에 관련한 뉴스가 저는 다음 주에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도 연휴지만 세계적으로도 지금 5월달, 6월달은 연휴가 많다 그래요. 그러면 결국 항공을 이용하시는 분들, 또 항공을 이용하셔서 오셔서 또 호텔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리오프닝 쪽도 한번 연계해서 투자의 포인트를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리오프닝 주들도 이제 앞으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섹터들이 또 많잖아요. 어떻게 좀 선별해서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용 의료기기 사실 한 대 판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갑자기 흥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왜 피부 미용 의료기기에 요새 좋은 점수를 좀 매기냐면 한 대 파는 것도 파는 거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계속해서 따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그 소모품을 통해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 어떤 섹터보다 지금 피부 미용 의료 쪽은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여보자면 임플란트 산업. 저는 임플란트 산업도 오세 임플란트라든지 덴티움 같은 경우에 이미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지만 못 올라간 종목군들 굉장히 많아요. 덴티스라고 하는 종목도 있고 또 레이라고 하는 종목도 있고 하니까 이쪽을 바라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피부 미용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임플란트 관련주까지 한번 짚어주셨는데 사실 근데 오늘 또 시장을 살펴보면요, 뭐 제약, 바이오주도 강했지만 자동차 부품주도 조금 강세가 나타났어요. 완성차 업체들도 또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잖아요. 이런 흐름 속에서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자동차 부품주 섹터 쪽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자동차는 저는 한 발은 조금 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또 테슬라가 추가적으로 가격을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뉴스가 이제 오늘 저녁에 열리는 이 글로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시고 연휴 지나고 나서 저는 자동차, 완성차 혹은 부품주를 공략하시는 것이 나쁘지는 않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연휴 앞두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 섹터에 너무 투자에 집중을 안 하시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수급이 들어온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제약바이오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에 들어오는 제약 바이오주 쪽으로 조금 그러면 더 관심을 가져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한 종목만 보기에는 조금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다른 종목들은 어떤 거 보면 좋겠죠? 일단 저는 파미셀이라고 하는 기업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이 공략주로 갖고 나왔던 종목이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시세가 그렇게 또 변동이 크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파미셀 같은 경우 현재 현재 종가 기준으로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파미셀이라고 하는 거는 이 백신에 들어가는 이 시약을 만듭니다. 뉴클레오시드라고 하는 시약을 만드는 기업인데 결국 실적이죠. 아무래도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진단키트라는 것이 상용화가 됐고, 진단키트가 단순히 이제는 코로나만 검출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질병의 이 판단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는 파미셀이라고 하는 기업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미셀이라는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뭐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제 카카오그룹주 실적이 발표가 됐었고, 그런데 오늘 지주사격인 카카오가 실적 발표했는데 어닝 쇼크 나왔잖아요. 이거 발 빠져 나와야 되는 걸까요? 일단은 다르게 봐야 됩니다. 사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는 같으면서도 다르다라는 게 팩트인 거죠. 카카오에 대한 관심도는 저는 최대한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돈이 되는 사업부들을 다 분사를 해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카카오는 엔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추되 카카오뱅크는 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잖아요. 특히나 이 주식담보대출에 따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서 실적이 잘 나오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었기에 저는 카카오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는 반면에 카카오뱅크는 오늘의 조정 혹은 다음 주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 조정을 역이용하는 투자의 방법도 괜찮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카카오페이는 다음 분기까지는 실적을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카카오뱅크 쓰시는 분들이 카카오페이를 쓴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페이가 조금은 사용량이 월등히 앞서고 있어서 2분기 실적까지는 기다려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 그룹주에 대해서는 조금 선별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한번 투자 전략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2부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